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정말로 손살같이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벌써 5,500분 정도 역전의 용사들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국회에서 몇 가지 행사를 마치고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경남 김해로 내려가려고 하던 강혜경 공익 제보자 어렵게 모셨는데요. 먼저 강혜경 제보자 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방송에 나오신 지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음으로 얼굴과 그리고 실명을 공개했는데 오늘 특별히 강혜경 공익 제보자의 출연과 함께 질문하고 또 논평을 해주실 귀한 역전의 용사 두 분 모셨습니다. 자, 김갑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실 나오는 줄 모르셨죠? 전혀 몰랐다가 오는 차 안에서 이제 PD한테 전화를 받아갖고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제가 시청자 대신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종욱입니다. 촌철 살인 질문으로 강혜경 씨에게 궁금한 모든 내용, 그리고 오늘 이제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자금을 제공했던 두 사람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 오늘 오후에 속보로 여러분들 보셨을 테고요. 이 내용부터 강혜경 씨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진실에 얼마나 접근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강혜경님 응원하면서 일짝 이제 이렇게 주셨고, 이대호님, 그리고 박성환님, 심펄님, 지현숙님, 잘 모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강혜경 국장에 대한 관심, 응원, 격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광교 호수님도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방송 해외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방송을 보면서 응원의 댓글 쓰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혜경 국장 오늘 이제 여기에 오기까지 네. 방송 준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알아보고 막 이렇게 응원 격려하던데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힘내라고 예. 응원한다라시면서 제가 다른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지나가시면서 강혜경 씨 맞죠? 이렇게 하시길래 네, 이러니까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엄청 많이들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경남 김해 쪽이 아니고 서울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 국민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시대 상황이 그렇잖아요. 과거 공익제보 하신 분들은 모두의 오해 속에서 외로운 배처럼 정말 고통받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윤석양, 이병이라든지 그 역사를 보면 그런 점에서 강혜경 선생은 이제 훨씬 힘을 내도 될 만한데 제가 이 모두니까 앞부분에 좀 가벼운 약간 우스개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그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기술 중에 기가 막혀갖고 무슨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 같은 게 있어요. 복장이 터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이래요. 강혜경이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답변을 만약 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그 변호사는 일단 김소연 그 예.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건의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명태균 씨의 그 말만 듣고 저한테 이제 공격을 했던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라 정확한 사건 개요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저한테 비난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뭘 몰라서 네, 그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보다 나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인데 이러시지. 아,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제가 볼 때는 스피커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그럼요. 변호인단의 나쁜 책략이라는 멘탈을 생각이 들고요. 깨는 책략이죠. 네, 그래서 저도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국회 같은 데 앉아 계시면 참 질문하면 곤혹스러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네. 참 되게 당당하고 유연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엄청 화도 많이 났었어요. 약간 부들부들 떨리기도 했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순간순간 엄청 머리도 많이 복잡했었고. 그러니까 상대도 뻔히 알지만 멘탈을 깨기 위해서 억지 소리로 막 몰아붙일 때 네, 네. 정말 대응하기에 기가 막힌 그런 순간들이 많죠. 맞습니다.
오늘 강희경 공익제보자 국장이 이렇게 오니까 슈퍼챗도 지영님이나 다른 분들도 또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아마 응원의 슈퍼챗이 오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슈퍼챗 보내주시면 여러 가지 법률적 지원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김태일 소장 같은 경우는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대구, 이천 그리고 시드니, 강릉 양평 그리고 서울 마곡 여기에서 막 응원의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경남 창원에서도 한잔 하자고 아치 해봄님은 또 고향에서도 이렇게 댓글을 주고 계시고요. 부산 금정에서도 창원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청주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오늘 그 100분 토론했어요. 드디어 노영희 변호사가 선수로 출격하고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오늘 맞짱 토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이제 엄청 재미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방송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논란도 있기도 하지만 또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언론이 제공하고 있다. JTBC하고 MBC가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한겨레 신문도 계속 특종을 하던데 그 특종 기자를 제가 잘 압니다. 김환 기자와 같이 방송하시죠. 아, 네. 아니, 한번 계속 했었습니다. 특종을 지금 터뜨리고 있고 또 뉴스타파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유튜버 그리고 지상파 신문이 합작이 된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정말로 보람도 있고 그리고 강희경 국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조절도 굉장히 잘하세요. 적정하게 완전히 불가원도하지 않고 불가근도하지 않으면서 조절을 잘하셔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제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놀란 건 김소연 변호사가 겁이 없나 봐요. 노영희 변호사랑 맞짱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오늘 끝나고 나면 상황이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논쟁을 피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그 변호사인데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격이 갖춰줘야 이게 서로 싸우든 반론을 제기하든 이게 되는데 그냥 마구 진흙탕으로 부르자 그러면 참 난감한 겁니다. 노영이쯤 되니까 가서 이제 붙어주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토론도 하고 강희 국장에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뭐 심각하게 어떤 사실을 터뜨려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보스턴에서도 지금 뭐 댓글 주고 계시고요. 가을이님께서는 무려 10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시는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지금 그 미영님 이런 분들이 계속 양양에서도 지금 또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제가 다 익숙치 않습니다. 인사이트님께서도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시고 나무의 꿈님 그다음에 주빌오님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하겠고 우리 제작진들이 쭉 모아놨다가 방송 끝날 때 꼭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가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좀 네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일단 다른 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저한테 보여주셔서 네. 먼저 알게 됐는데 일단 저는 두 분이 대신 이제 알았었어요. 근데 뒤에 또 보니까 이제 네 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했는데 처음에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네.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도 들고 좀 약간 이렇게 감정이 좀 자꾸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김정욱 박사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면 일단 자르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곧이어서 이제 공천 개입 또는 지역구 공천 뒷거래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명태균 씨가 검찰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아수라백작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검찰 내에 들어가서는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밖에 나와서 기자한테는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강희경 씨가 말씀하셨던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그 거짓말을 했을 때 검찰에 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밖에 나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부에서 그걸 실토함으로써 소위 이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 권력과 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숨기고 어둠 속으로
가져가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해요, 저는. 네, 찜찜합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진실이 바로 잡히려나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흐지부지 끝내기 위해서 일단 이게 첫 수단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그런 추측을 하죠. 근데 강기경 선생한테 좀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검찰 수사 받을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제가 젊었을 때 경찰 수사도 검찰 수사도 좀 받아본 케이스인데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경찰은 화내면 진짜 화낸 거고 또 친절할 때는 또 그 속마음이 그래서 젊은이 안 됐다는 마음이 동원되는데 검찰은 너무 달라서 어땠어요 분위기가? 좀 호의적이었느냐 아니면 강압적이었느냐 또는 뭐 강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제 진술을 이렇게 조서를 작성을 해주셨고 수사관이었어요 검사? 검사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네 번은 수사관 그러니까 그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4번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이제 검사님이 직접 저를 이제 영상 촬영을 해가면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네, 엄청 억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위험하다고 그러죠 보통. 자, 오늘 이제 쟁점 사안별로 조금 이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에 강희경 씨가 돈을 뭐 4,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먹어버렸다. 뭐 이제 이런 거 올렸는데 네. 우리 기왕에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제 저게 이제 오늘 올렸던 거면 오늘 오후에 올렸는데요. 자, 2023년 8월 김영선 의원이 준 현금 4,500만 원 중에 PNR에 2천만 원 송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강 씨가 어떻게 했을까? 횡령 강 씨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왜 안 할까라고 했는데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강희경 네. 국장이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돈이 뭔지. 일단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저거는 예, 말씀하십시오.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먼저 예. 말씀을 드렸었고 예. 검찰 조사에서도 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증거 자료도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저게 그 대선 조사 하고 이제 이래저래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PNR 쪽에 저희가 미수금이 생겼었습니다. 총 이제 5,600 정도의 미수금이 생겼는데 다들 이제 그 명태균 대표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랬고 일단 명예 대표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책임을 질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업무 지시를 모두 다 명태균 대표가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PNR 대표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일을 주셨고 중간에 이제 미수가 있었을 때 이제 회선을 막았었습니다. ARS 조사를 할 수 있는 회선을 막았었는데 제가 저 믿고 열어달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뒤로 회선이 열리면서 공표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수가 누적이 됐던 게 총 이제 5,600에 대한 미수가 생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채무 각서를 썼습니다. PNR 대표한테 이제 이 채무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무조건 갚겠습니다라는 이제 채무 각서를 썼었고 이 갚는 과정에서 저희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제 예전에 진해구 선거로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김영선 의원이 진해 선거 관련해가지고 돈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제 지불했던 금액이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채권을 제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 대표인 김 소장님과 채권을 양도양수 각서를 써서 그 채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때는 이제 폐업이 됐던 상태라 제가 퇴직금도 못 받았었고 밀려있던 급여가 거의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과 그리고 진해 선거 때 제가 회계 책임자를 했었는데 그 진해 때 4,500 안에 회계 책임자의 급여까지 이게 녹아져 있었던 상황이라 거의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거 채권을 받고 이제 저 김영선 의원이 4,500에 대해서 내가 줄게. 대신에 이제 PNR 쪽으로 이 돈을 좀 그냥 갚는 걸로 좀 해달라 하시길래 이건 다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안에 제 회계 책임자 인건비도 있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제가 이제 밀려있는 급여라든지 이런 게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도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대표한테. 근데 명태균 대표가 알아서 처리를 하라 하셨고 김영선 의원한테도 알아서 처리를 한다 하니까 돈을 줘라. 해가지고 제가 4,500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PNR 쪽에는 2천만 원을 드리면서 일단 2,500은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PNR 대표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받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 했고 처리를 하고 나서도 제가 명태균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2천만 원만 지급했다라는 녹취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 정기환 대표님께도 제가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본인은
줬는데 횡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덮어 씌우려고 하는 부분이라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돈은 그 전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했던 일,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로 받아야 되는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줬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안 줬습니까? 아니면 명태균 실질 대표가 주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급여, 이미 밀린 급여를 받아갔으니까 사실 노동청에 고발했으면 훨씬 더 퇴직금하고 많이 받아갔겠죠. 이거를 이제 가져갔는데 이 2,500만 원을 마치 개인이 4,500만 원 현금 받고 횡령한 것처럼 지금 몰고 가면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검찰에 다 제공이 되어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 수사 과정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이게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될 만한 자료까지 있는데 왜 이제 명태균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저걸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그래서 강 씨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라고 질문하길래 방송에서 최초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메신저 악마 만들기는 고전적인 수법이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라고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점을 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약점 잡았다는 게 이렇게 해명만 하면 풀릴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는 게 네. 강혜경 씨가 그동안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생활 영역에서 사실 네. 뭐가 있을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걸로 말로 만들면 되게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강혜경 씨는 아무리 털어봤자 그 돈의 소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정도 거리밖에 없었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네네. 거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뉴터뷰런서라는 분이 2,500원 밀린 급여라고 아마 어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하신 적도 있는 모양이죠. 밀린 급여라고 이렇게 좀 올려주신 분은 분명히 이제 본인이 어디서 듣고 했을 건데 설명이 비슷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명태균 대표가 올려놓은 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페이스북 내용이어서 한 번 더 올려주셔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글을 올려놨던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김태열 소장도 공익제보자 신청을 해놓고 생계가 지금 완전히 곤란해서 막노동을 하고 있고 이빨이 12개가 다 빠져서 틀니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뭐 집을 근데 샀다 뭐 이런 김태열 거랑 나오는 소장은 거죠? 연구소를 예. 인수하자 어떻게 카드비 6, 7천만 원을 갚았고 아파트 두 채도 샀고 거제 석산에 억대 투자를 했을까 무슨 돈으로 이 모든 내용을 나는 강 씨에게 들었다. 지금 사실 지금 기억이 나는 내용이 아니죠, 저게. 아파트 두 채를 샀다는 것도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두 채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한 채는 그 소장님께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하고 돈을 이제 보태서 부인 돈으로 해가지고 보태서 대출을 이제 이렇게 해서 샀다는 걸 샀다 알고 있었는데 했고, 아파트 네. 두 채를 샀다. 그제 석산에 억대 투자를 했을까? 무슨 돈으로? 이제 이것도 사실 해독이 잘 안 돼서 모든 내용을 강 씨에게 들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이제 초점을 강희경 국장한테 다 돌려서 덮어 씌워놓고 네. 이 사람은 횡령 사기범이다라는 딱 전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명태균 대표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이런 방식보다는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제가 볼 때 하고요. 이건 작전인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스피커를 갖다가 악마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돈 얘기를 들고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천 개입, 여론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들 간에 얽히고 설킨 돈 거래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지금 또 뭐라고 그런 얘기하냐면 소위 그 김영선 그다음에 명태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다. 2억 4천만 원 공천 대가로 받았다. 네. 그러면서 왜 경제 공동체냐 그랬더니 갑자기 아파트 관리비 몇 달을 김영선 전 의원이 대신 내줬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면 사인간, 그러니까 김영선, 명태균, 우리 강혜경 선생님, 그다음에 그 김태호 소장님, 네. 이 네 명이 얽힌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태균 씨가 그동안 했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변호사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검찰도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경제공동체를 딱 들고 나오면서 김영선, 명태균은 경제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천 대가 받은 거고 서로 사인 간에 계속 돈이 오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두 분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진흙탕 네. 만들려는 네. 전략이죠. 돈 놓고 서로들 뭐 머리끄댕이 잡는 분위기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이라든지 지금 그 대선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가지고 왔던 거랑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 이게 지금 제일 큰 핵심인데 저걸 가지고 자꾸 이제 소장님하고 저를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돈만 가지고
이제 몰아가려는 것 보니까 크게 핵심은 국정농단이죠. 네, 맞습니다. 예,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간에 얽힌 국정과 선거의 개입 요소. 근데 저 곁에서 자주 늘 보신 분이니까 좀 물어보겠는데 바로 나는 부정한 돈 1원도 받은 게 없다라는 오늘의 글도 있고 어제 화제가 된 건데 수사받고 나올 때 JTBC 기자 배승주 기자가 이제 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서 통장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거의 열폭을 하지 않습니까? 막 너 고소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네네네. 그 열폭이 뭘까요? 그 심리가 뭔지 연기인지 뭔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열폭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영상으로 먼저 딱 보고 네. 그 심리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예. 자, JTBC 배선주 기자한테 했던 일종의 강력한 반발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지금 신용불량증 때문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본인 어디 언론사입니까? JTBC입니다.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배승주 기자입니다. 배승주잖아요. 예. 본인이 가서 강혜경한테 뭐라 했습니까? 오빠 전화 왔습니까? 그거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가 그 소리 듣고 MBC에다가 오빠 전화 와서 하도 많이 들었어. 제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사진하고 여사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봐. 있어. 그런 말 한 적 당신이 거의 거짓 보도했잖아. 당신이 가짜 뉴스 다 퍼뜨렸잖아. 하는 거는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상한데 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립니까?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저 이야기를 듣는데 강혜경 씨 욕을 막 하잖아요. 근데 강혜경 씨가 제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이거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열폭의 의도가 뭐냐? 열폭의 의도가 뭐냐? 일단 현금으로 갖고 간 거를 부정을 하고 싶어서 예. 좀 저렇고 일단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엄청 너무 본인을 이제 네 예, 격앙되죠. 그러니까 네. 계좌가 없는 건 맞죠? 맞습니다. 계좌가 없었고 그러면 뭐 일단은 그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이 됐었고 나머지 이제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제 계좌로 네. 이제 대행을 명태균이라든지 하고요. 다른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해서 이체를 했던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 아니라 이제 검찰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거죠. 제출돼 있고 증거가 다 있으니까. 계좌 추적을 하는 것도 이제 자금 흐름 이제 명태균 대표가 가져간 이제 제가 이체를 했던 그런 부분도 다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좀 웃긴 게요. 맨 처음에 역술인이라고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다가 성질을 냈잖아요. 네. 근데 자기 하는 얘기 들어보면 거의 역술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신용불량자 맞잖아요. 아닌가요? 신용불량자가? 맞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부른 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예가 없으면 훼손도 없는 것처럼 계좌가 없으면 추적도 없는 거잖아요. 왜 저런 거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나 조사하지 마. 돈은 이쪽에서 다 왔다 갔다 했잖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 잘못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우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지금 갑자기 변한 겁니까? 아니 옛날에 믿고 신뢰했겠죠.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요. 정말 저 믿고 신뢰를 했었고 예. 지시하는 거에 군말 안 하고 다 따랐었고. 네. 나는 그 강순행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열폭 모습을 보고 이제 든 확신이 있어요. 본인 자신이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늘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감정 통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내고 이렇게 열폭하는 것도 사실은 안에서는 어떤 계획에 의한 의도된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제가 기억하는 증거만 얘기하겠는데 일단 그 딸에 대한 극진한 감정을 늘 표출을 해요. 네. 근데 그 페이스북에 언제 무슨 위해를 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딸의 실제 얼굴을 공개하는 게 뭐냐고 딸을 그렇게 염려하고 앉아 그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끊임없이 여사 앞에서 딸을 통해서 딸을 끄집어내서 울었다. 이게 다 한국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 가족 앞에서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그 자기의 존재감을 딸을 사랑하는 아빠로 이제 설파하고자 한다.
이 연골이 없어져서 너무나 걷기 힘들다 하지만 열폭할 때 보면 뚜벅뚜벅뚜벅 잘 걸어가. 나는 몸이 약하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야. 뭐 이런 것들로 자기 연출을 계속 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연출을 크게 3단계로, 2단계로 나눠도 되겠네. 이 건이 뜻밖에도 뉴스토마를 통해서 탁 폭로돼서 이분이 처음에 생각을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일단 제일 무서운 건 구속돼서 징역살이 하는 거잖아요. 징역살이도 난 놈들은 장관 하던 놈들은 다 빠져나오거든 박근혜 때 보면. 근데 최순실은 지금 7년째 6년 7년째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똑같은 시자가 될 거거든. 최순실 20년 만기 살지도 모르거든.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일단 겁없이 용산 청와대를 겁박을 하면서 그 겁박의 수단이 뭐냐? 진보 매체하고 계속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보수 언론들 많이 있는데도 다 뭐 장윤선 뭐 이런 종류 그리고 스픽스의 전기한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서 겁박을 줘. 충분한 겁박이 돼서 대통령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민과의 그 대담 앞에서도 차마 명태균이를 함부로 말 못하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꼬리 팍 내리고 자 우리 타협합시다 해서 여기까지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자기를 투입해서 상황을 만드는 일종의 고도의 연기자 같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데 어떠시냐고요? 저는 그 위에 용산하고 뭐 약속이 있었다까지는 솔직히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 암묵적 네. 말로 약간 하지 그러니까 않고 서로 보여주고, 알아듣는 네. 거죠. 네. 보스가 자기 그 하수인 시켜서 누구 죽여라 할 때 네네. 너 가서 걔를 죽여 이렇게 안 하거든요. 걔 좀 거슬리대 이렇게 하면 알아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서로 알고서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까 그 발언에서 나온 건 이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박지유님께서도 이런 걸 주셨습니다.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전화 왔어요는 창원시청 직원들도 다 말했는데 무슨 명태니가 다 떠들었잖아. 창원시청 공무원들 앞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빠 전화 왔어요 그거 하는 거 배선주 기자 너가 책임져라고 하는 저 실체적 진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 배승주 JTBC 기자님하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기자님한테 다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으로 제가 정확하게 들었던 이 워딩이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이제 오는 그 공무원들한테도 명태균 씨가 이제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기자님이 혹시 어느 공무원인지 기억이 나나 물어보시길래 너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제 그때 인터뷰가 끝났고 뒤에 이제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랬는데 뒤에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 대표가 다른 비서관 이름을 대면서 누가 그랬어 하면서 그 배승주 기자한테 얘기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좌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날 제가 녹취를 찾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오늘 그 공항에 가면서 제가 택시 안에서 이게 녹취를 막 찾았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뭔가 잘못 얘기를 했나 싶어서 찾다 보니까 그 통화했던 녹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진이 저랑 통화했던 거를 명태균 씨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는 아마 본인한테 편하게끔 편집을 해서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배승주 기자한테 강혜경한테 각인을 시켜가지고 강혜경이가 MBC 가서 MBC 기자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배승주 기자한테 저 정말 죄송해가지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또 솔직히 이 보좌관님이 그 보좌진이 뭐라고 얘기를 전달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와전을 시켜서 전달한 것 같아서.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 와서 다 잘 될 거야 이거 네. 대충 추측하면 몇 명 정도가 들었습니까?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상당했다. 창원시청에서도 지금 30명 30명 최소 30명.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들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이 거짓말 시킬 리는 없고 창원시청에도 들었던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 말을 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강혜경 국장님이 외계인도 아니고 갑자기 오빠 전화 왔어라는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통화가 왔는데 오빠 전화 왔죠라고 하는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으며 강혜경 국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사람 다른 몇 분이 사람들도 그쵸.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JTBC 보도에 의하면 본인이 검찰 안에 가서는 김건희 씨는 아닙니다만 대통령하고 통화한 녹취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가 있는데 김건희 씨랑 통화한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논쟁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5월 2일 날 2022년 5월 2일 날 네네. 김건희 씨가 준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 5월 9일 날 대통령이 그거 참 당에서 말이 많네. 내가 김현우 주라고 얘기했는 데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전화 온 거잖아요. 오빠한테 전화 왔죠. 네. 아니 이게 5월 2일, 5월 9일이 딱 맞는 거니까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희한한 거죠. 저 기괴한 논리인 거죠. 저 그리고 논리가. 아주 공교로운 게요. 우리 과거 대통령 부인 음성 기억합니까? 예컨대 뭐 누구를 권양숙 여사 음성 아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납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모릅니다. 네. 근데 김건희 씨 음성은 전 국민이 모를 수가 없어. 그 네. 7시간 녹취 때문에 네. 귀에 인이 박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았죠 누구 네, 목소리인지. 네, 네. 그런 판에 무슨 그리고 윤석열 씨 음성도 한국인이면 다 알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네, 그 맞습니다. 괄괄하고 그런 특유의 억양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오늘 나왔을 때 우리가 질문을 좀 드리고 정말로 강혜경 씨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분 왜 이리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질문 주시면 제가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저보고 말 좀 적게 하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적게 하고.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단독으로 처음으로 이제 녹음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김영선이가 가장 나쁜 게 뭔지 아느냐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녹취 내용 여러분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석이 가장 나쁜 게 뭔지 아나? 그런 부분이 터질 거라고 그때 다 이게 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부 나가라 했다. 그거 들어오겠다고. 장도가 안 들어왔으면 장도가 의장점만 있으면 김영석이가 있나? 나는 1년 반 전에 다 설명 다 해줬어. 빌려온 돈도 안 주고 쓴 것도 안 주고 이제 와서 이야기 다 하고 10번, 20번도 넘게 얘기했다. 지가 뿌린 씨앗인데 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면 뭐하노? 이제 와서 내보고 잘못했던데. 업무부장까지 시켜놓고 내가 나갔어. 김영석이가 나가란 지가 내보고 나가라 하대 장동아. 거기 박한수가 명당자리라고 지간 보고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준 거야. 아침부터 전화 와갖고 내보고 책임지라 진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다든지 하고 저 한테 물어봐라. 지가 말을 들어 처먹었는가?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달 때까지 시키면 시킨다고 하겠다고. 진짜 지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눈까지 딱 돌아가고 내한테 딱 태클 걸대.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 공천 줬대.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그 어쩔 뻔했노?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죽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얼마나 적나라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누가 공천을 줬는지, 그래서 대통령과 여사의 녹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는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육선 될 때까지는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기로 했는데 다른 녹취 내용 보면은 서울은 본인이 맡고 창원은 명태균이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실제 2명이니까 2명으로 모시라고 김영선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 내용은 이번에 본인이 돈 문제만 이야기하고 다른 내용은 쏙 다 빼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다 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명태균 이 지금 현재 본인이 노리는 것은 뭡니까? 횡령 사기범으로 계속 가서 저한테 다 덮어씌우고. 다 덮어씌우고 본인 빠지고. 예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네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저는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 오늘 방송에서 처음 질문하겠습니다. 검찰에 본인이 증거 자료로 제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서 계속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미래한국연구소 쪽으로 해서 이제 지방 그 예비 후보들, 그리고 선거 관련 이제 후보들이 그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돈을 이제 주셨던 부분들 제가 나름대로 체크를 했던 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그거 네. 이제 제출했었고 명태균 대표 그리고 이제 그 미래한국연구소에 지출했던 부분들에 대한 회계 장부 따로 이제 제출했었고. 조금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빌렸던 돈의 내역서를 내역서. 다 정리해서 합쳐보니까 그게 2억 4천에 2억 7천에 3억 7천, 5억 7천,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얼마쯤 됩니까?
많습니다. 어쨌든 한 7억 전후가 된다고 네네, 치고 네. 요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를 다 정리했던 걸 검찰에 제출했단 말씀이죠. 제출을 했고 이제 설명도 하나하나 다 드렸고 예. 제가 그 장부를 제 나름대로 암호를 썼었습니다. 네. 실명을 쓴 게 아니라 지역하고 이제 후보자 뭐 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체크해가면서 금액을 썼던 부분들 이제 제출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렸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제 돈이 들어왔다 네. 설명해드렸고 미란국 연구소에서 이제 지출했던 부분들 이제 명태균 대표한테 어떻게 이제 지출했다 이런 목록 예. 그 리스트도 같이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의원 선거 관련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거 그러니까 그 공식 회계 장부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쓰는 또 장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공식적인 거는 회계 저희 선관위에 보고를 하는 회계 장부지만 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출금을 이제 이체를 못하는 그냥 비공식적인 자료 그것까지도 이제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제 휴대폰 이제 녹취 일체를 다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통장 계좌 제가 동의를 해서 제 것까지 모두 다 이제 볼 수 있게끔 동의를 또 했었고.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미란국 연구소부터 일단 대선 기간부터 예. 대선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2024년 2월까지 일단 제 계좌는 그렇게 이제 들여다 보기로 하고 제가 동의서를 썼고 그리고 그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올해 기준으로 다 제출했었어요. 그러면 한 4, 5년 정도 되는 모든 자금의 3, 4년. 이제 들어오는 자금 그리고 나간 돈에 대한 내역들을 다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으니까 네네. 하나하나 지금 검찰 쪽에서도 다 훑어보고 있습니다. 훑어보고 정확하게. 확인했으니까 아마도 한 2, 3일 정도 조사하고 나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은 증거 자료가 워낙 정확하게 많이 제출돼 있으니까 확인만 하고 네. 부인은 부인대로 하더라도 네.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오늘 바로 결론 내는 걸 보면 증거 자료가 차고 넘친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진술을 했던 부분들이 묵살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명태균, 김영선 쪽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걱정도 하시는데 제가 냈던 이렇게 증거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순간에 없애버린다든지 덮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조사는 다 해요. 네. 할 건 다 해놓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보낸 그 검찰을 일단 신뢰해서 낸 증거물들이 이렇게 그냥 무산되거나 없어지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추적을 해서 다 정리해 놓지. 네네네. 그 아까 그 녹취에 대한 그 내용 중에 좀 이제 김영선이랑 명태균이 균열이 생긴 이후에 지금 막 발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은 상황 속에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럴 수가 있었나 하는 경우가 인생살이에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의 국회가 아무리 뭐 이렇게 평가가 낮아도 5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요.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나게 높은 지위의 커리어예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정말 막 하잖아요. 막대하잖아요. 저 아까는 안 보이는 자리에서 막 욕하지만 보이는 데서도 함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강혜경 씨는 속으로 어떤 심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를 모시고 있을 때는 명태균 대표의 편이었습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을 모시고 있는 순간만큼은 저는 김영선 의원 편이거든요. 근데 명태균 대표는 너무 이제 김영선 의원을 본인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갖고 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그때부터 감정의 골이 엄청 많이 파이기 시작했고 명태균 대표하고도 저도 엄청 이제 언쟁이라든지 말다툼도 많이 됐었고 의원님한테는 직접 명태균 대표하고 인연을 끊어라 멀리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해야지 해놓고도 명태균 대표의 말을 듣고 약해지는 거죠. 네.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한 반복으로 자꾸 이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은 제 말을 안 듣고 자꾸 명태균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자꾸 끌려가는 자체가 좀 솔직히 좀 이게 좀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이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실망한 것도 많이 그래서 컸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의 사례는 어떤 개별 국회의원과 그 소속원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선이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공식적인 라인 선상에서 체계를 밟아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용산에서도 그대로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용산의 의사결정 체계가 다 대통령이지 대통령 부인과 개인적 연구와 친분이 있는 이 국가의 최고 엘리트 자원들을 모아서 원래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건데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무슨 뭐 주가 갖고 주식 갖고 놀던 사람이 가서 국정 기획을 하질 않나 뭐 이상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의전 비서관을 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작금 이렇게 하니까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희한한 경로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짐작 때문에 우리가 오싹오싹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강희경 국장이 최초로 틀어놓는 내용 듣고 계신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내놨는지 이거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입금, 출금 그리고 비용을 어디에 다 썼는지가 정리돼서 들어가 있다. 그럼 명태균 대표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고 네. 또 본인이 2,500만 횡령했다는 것도 자료를 보면 어떻게 들어와서 지출됐다는 것도 다 이제 입증이 된다는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제 진술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거 외에도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진술을 했습니까? 질문이 좀 많았습니까? 공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제가 4번 수사관한테 4번 조사를 받았고, 검사님한테 4번 조사를 받았는데, 1차 그 수사관한테서 조사를 받았던 4번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보완 작업에 조금 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검사님이 더 조사를 하셨던 부분들이라 정말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뼈와 살이 더 많이 붙어서 네,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짜 여론조사 81회하고 3억 7,520만 원과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검찰에서 네. 질문을 하던가요? 네네네. 다 물어보셨고 예. 그대로 다 진술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문답만 했습니까? 아니면 이 돈이 이제 청구가 된 과정에서 왜 못 받아왔느냐 이런 것까지 다 질문을 하던가요?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배모 씨, 이모 씨 같은 경우도 일단 제 거기에 녹취가 또 있고 예. 자금 이제 입출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압수수색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 받았던 부분하고 이런 게 다 증거 자료로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일단은 제가 있는 만큼은 다 말씀을 드렸고 검사 쪽에서도 이제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건 비용 관련인데 네. 검사나 수사관이나 혹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사이에 얼마나 잦은 이 전화 통화가 오갔고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런 쪽의 질문은 그거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관련은 지금 아예 빼는군요. 당연히 옆에서 녹취도 갖고 있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부분을 철저히 해야 원래는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대통령에게 진짜 보고한 거야? 이게 핵심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명태균 씨가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간 건 확인됐고, 가까운 데서 호텔을 잡고 잠을 잤다는 것도 확인된다면, 그럼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만났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는 거. 근데 앞에 제가 진술을 다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검찰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술을 했어도 그것이 명확한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약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고, 네.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하지만 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불질러 버릴 거야, 묻어버릴 거야. 증거를 인멸할 만한 내용들을 다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마 다 비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랑 강혜경 국장님이랑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검찰이 삐져나갈 때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게 있어라고 해주셔야지. 네네. 또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와야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쉽게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자, 지금 질문해야 될 게 많이 있고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질문했고 또 스스로 답변했고 자료 제공했던 것은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질문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무려 32,000분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역전 용사들 문 닫겠습니다. 강혜경 공익 제보자가 나오면 3만 명이 넘고 저하고 김갑수 선생님이 하면은 우리가 몇 명이 됩니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혜경 국장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강희경 국장의 계좌 좀 올려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강희경 국장은 일관되게 본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김태열 소장이 너무너무 어렵다 지금. 네. 사실 서울에 한번 모시려고 하니까요. 차비가 없어서 서울에 오지를 못해서 차비를 보내드리고 올라오셨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누르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고요. 이 광고 꼭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스픽스가 저희들 그나마 제작 비용을 좀 감당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비교원 광고 보고 잠깐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자, 강희경 국장, 내가 솔직히 이 자리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사 내용도 좀 이야기해야 되고 계좌번호 올려달라고 하는데 네.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후원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좌번호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김태열 소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소장님은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김태열 소장은 도와드린다. 네. 지금 일도 아예 못 하시고 계셔서 예. 지금 이제 그 심리적 충격도 좀 있으시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을 아예 지금 하나도 못 하시고 있으시거든요. 예. 아예 그 벌이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예. 그래서 소장님은 정말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 소장님을 좀 도와달라는 그 말씀은 듣고 여러분들도 의견 함께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김태열 소장이 차비가 없어서 서울까지 올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또 그렇다면 잠시 후에 김태열 소장은 계좌번호를 저희들이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공개 여부를 좀 방송을 하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이조님께서는 후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강희경님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공익제보자님들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TV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시고요. 엘렌님께서는 계속 지금 강희경님, 김태열 소장님 두 분 다 계좌 알려주세요. 주식부자님도 계좌 알려주세요 하는데요. 어쨌든 방송 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도 3만 분이 들어와서 동시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시고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고 인터넷 비교원 광고는 제가 마무리할 때 좀 더 드리면서 워낙에 지금 많은 분들이 빨리 강희경 국장한테 질문하라 이런 걸 하니까 제가 그 성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자 80일의 공짜 여론조사의 비용을 받으러 갔다가 못 받아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진술을 하셨죠. 네, 그렇죠.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하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혹시 야 이거 그러면은 대통령이 원래 의뢰를 한 거야 아니야? 라는 질문까지 좀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질문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다고 대답하셨고. 네. 그리고 그 비용을 못 받아갖고 김영삼 공천을 받아왔다고 예. 말씀드렸었고. 그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으시죠? 네. 민태균 대표도 여러 번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던 것이죠. 80일의 여론조사의 대가가 공천이었다. 질문과 답이 오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똑같은 질문과 답이 몇 차례 정도 오갔습니까? 여러 차례는 아니었습니다. 네. 8번 수사를 아니,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다 해서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도 좋아요. 서너 번이라고 해도 좋고 열 몇 번이라고 해도 좋고 몇십 번이라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앞에 수사과에서 수사관님께서 이제 조사를 하셨을 때는 아예 그 여론조사 횟수 자체가 저도 언급을 안 했었고 대신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비용을 못 받아와서 김영삼의 공천을 받아왔다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검사님하고 이제 수사를 할 때는 이제 그 비용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고 해서 제가 놀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네. 이 수사를 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반복적으로 심지어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재질문을 합니다.
조금만 표현을 달리해서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요했다면 수십 번을 질문을 했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의드리는 거는 이 명태균 씨, 김영선 씨 등등 간에 어울린 돈 문제 말고 네. 용산하고 엮일 수 있고 김건 씨랑 엮일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한 질문이 얼마나 어떤 빈도로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총동원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어느 정도 질문했는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질문을 여러 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김건희에 총론적으로 대해서. 얘기한 거는 총론적으로, 끝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 자료로 덧붙임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수사 의지가 없다는 자,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여론조사 공짜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도 어렵고 뭐 너희들 계약서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일단 뭉개고 넘어간다고 김종국 박사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관심도 없고 실제로 더 정말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하는 방향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압수수색부터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는 빈 사무실에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무실이 지금 오늘 기사에 의하면 8억짜리 그 창원 산단에다가 땅을 산 사람 지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명태균 네, 씨의 네. 지인. 이제 오늘 뒷북 압수수색을 했었고 가서 또 명태균 씨 집에 가서는 또 자식들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수사 같은 경우도 검사가 없는 것에 배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수사를 갖다 이관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하지 않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수사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건이라면 검찰이 이미 인지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 수사구나, 김영선 수사구나, 이 수사 괜히 손대봤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수사 관행상 8번 가셨잖아요. 2번 갔잖아요. 그다음에 김태열 수장도 3번 가셨잖아요. 네. 김영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두 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 형평성도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일정한 방향의 각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좀 우려스럽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강혜경 국장님을 어떤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도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악마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도 강영 씨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받았던 횟수에 비하면 이 두 분들이 너무 적기는 한데 한편으로 생각했던 게 완전히 부인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혹시라는 이렇게 염려는 혹시라도 약속이 돼서 약간 봐주기로 해서 이렇게 조사가 끝났나라는 생각이 조금 이게 약간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전자가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혐의를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영장 청구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목표와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해서 그걸 입증하려는 게 이제 검사들의 수법이기 때문에 네. 부인을 한 것조차도 검사들이 원하는 방식의 답변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뭐 확산될 필요가 있었으면 맨날 며칠이고 뭐 오랫동안 하죠.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딱 선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지금 강혜경 씨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감지해서 속으로 찜찜하거나 명태균 씨의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스스로 감지한 바는 없습니까? 이게 수사 과정에서 제가 좀 알았던 정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그렇죠. 못 드리는 그럼. 상황이라 그냥 저는 이제 검찰을 자꾸 믿는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창원지방검찰청을 믿는 게 아니라 네. 저를 담당 검사 이제 조사를 하셨던 그 검사님과 수사관님을 믿고 있는 거라 정확하게 잘 이렇게 결론이. 근데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뢰감을 줬다 이런 건가요? 아니 이제 믿고 일단 자료를 다 제출하고 이것은 반영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이나 차장 검사 정도 되는 사람이 부장 검사나 담당 수사 검사에게 수사의 방향이 어떻다고 지시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런 게 없죠.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사를 다 한 네. 것은 사실이고 다만 네네.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는
담당 검사 차원에서 이제 끝난 일은 아니다라는 네. 것인데 그 이전 단계는 어쨌든 충실하게 조사에 응했고 자료를 다 제공했다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말 안 하셔도 되긴 되지만요. 네. 자기가 수사받은 내용을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는 전혀 네. 없는 거예요. 밖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강압 수사 받으면 다 밖에 나와서 강압 얘기하는 수사는 아니었고요. 일절 없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 받았는데 그 얘기는 곤란한 거다 그 네. 얘기인 거죠.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산단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죠. 국가 산단 지정 과정에서 명태균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고 창원시청 공무원이 직접 브리핑을 했고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보도한 것은 창원시청 공무원도 명태균이 제시하는 자료가 네, 국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까지 지금 이제 단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철저하게 조사는 하던가요?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고 예. 제가 방송에서는 그 담당 공무원 실명을 거론을 안 했는데 네. 일단 그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분의 일단 실명은 제가 거론을 했었고 아마 이분도 조사를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핵심 이제 인물이라 조사를 아마 할 예정이라든지 아마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취재한 것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창원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본인도 처벌받을 각오하고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고 검찰에 뭐 참고인이 되든 뭐 어떤 상황이 되어서 가면 다 이야기하겠다. 명태균이 기획한 대로 산단 지정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질문을 좀 해봤죠. 이게 도정농단입니까? 국정농단입니까? 산단을 사인이 제안한 거를 구획을 정리해 준 걸 받아서 이걸 기초 자료로 해서 산단 결정을 했다. 이것은 죄가 안 됩니까? 국정농단이죠. 왜냐하면 예. 국토부가 결정한 사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주무부처입니다만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부를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까지 받고 그다음에 그 경남도랑 창원시까지 다 협의가 됐던 비밀리에서 협의가 됐던 내용 자체를 사인인 아무런 직함도 없는 명태균 씨가 기획하고 또 중간중간 불러가지고 다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힘이 센 것 같아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비밀 자료까지 보고했다는 내용들이 온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힘의 관계겠습니다만 무엇인가 본인들이 강한 힘이 있다라는 걸 인지했으니까 그걸 다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준다는 건 자기가 공무집행상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했다는 건 전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명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건 뭐 국정농단인데 이제 문제는 명태균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임위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재가를 받을 수 있게 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소위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의 힘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찾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단은 사실이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어떤 뭐한 사람인가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 산단 문제예요. 우리가 한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돕습니다. 자기 의견과 신념과 지혜와 다 보태서.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얻은 이 인지의 힘, 내가 대통령 부인하고 친애를 갖고 결국 뭐냐 돈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국회의원 정치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알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랑 친하고 술도 한잔 하면 되는데 그걸 배경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 나 이 사람 알아서부터 시작해서 사업 계획까지 하고 혹은 뭐 주식을 사라 땅을 사라 이게 정치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한 사람이지라고 한다면 딱 답이 나오는 게 정치 브로커예요. 여기다 왜 딴 토를 달 수 있냔 말이죠. 그리고 이 산단 문제가 어떤 범법이 되는지는 사실 명태균 씨 선의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라는 대통령 부인의 이 작용을 국가적으로 문제 삼아서 이 정권이 존립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사인 간의 돈거래식으로 저기 어디야 양평에서 뭐 조성해갖고 돈 벌고 고속도로 휘게 이 차원으로 지금 국가 운영을 한 거란 말이죠. 엄청난 범죄인 거죠. 강 선생님 모셔놓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상관없이 속안에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많을 텐데 워낙 많이 얘기하셔서 지금 좀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국정농단 앞에서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그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게끔 만든 것도 김정선 의원이세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김정선 의원이 명태균 총괄본부장한테 보고를 해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대신에 다른 이제 뭐 보좌관이겠지 하시면서 명치가 더 잘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책상 헤드에 중간에 그 국회의원이 앉는 자리에 본인이 앉아서
전도주의를 다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명태균 대표는 진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 맞는 예를 처벌을 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예를 들면요. 그 사업, 그러니까 국가산단이 이제 들어설 그 후보지에 이제 대기업을 먼저 유치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투자 유치 권유까지 하러 다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중소기업, 그러니까 원전 관련한 이제 방산 관련된 이제 중소기업 그 리스트를 뽑아서 하나하나 그분들한테 이제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권유도 하러 다녔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 어떻게 보면 그 총괄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국회의원실에는 있었지만, 그 김영선 국회의원실에는 있었지만은 본인이 나서서 뭐 투자 유치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산단이 결정되기 전입니까? 후보지 선정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전부터 다니면서 하고 기업한테 다녔습니다. 유치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다닌다. 후보지가 될 거니까 땅 사라라고 이제 권유도 누가 했었고. 확신을 준 건데 그게 대통령 부부 아니면 어디서 그런 확신이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이전부터면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일개 사인들한테 아는 사람 지인한테야 땅 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뭐 그것도 나쁜 겁니다만, 근데 기업한테 다니면서 특정한 원전 방산까지 얘기하면서 돌아다녔다면 어쨌든 본인이 기획을 했고 이것은 된다라고 확신이 섰고, 그렇죠. 거기에 보증을 또 김영선 의원이 같이 쓴 거잖아요. 다 했으니까. 네. 골 때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 정도 상황이면. 아니 그리고 그 김영선과 명태균이 갈등 막 싸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초반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사업으로 사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 네. 창원에 그냥 두느냐 서울에서 더 확장을 하느냐 이거 갖고 막 서로 싸운 거 아니에요. 같이 두고 네. 서울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가지고 오는 그 정기적인 여론조사 용역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창원에는 그대로 두고 현재 사무실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서울에 이제 지사를 내어서 이제 일을 받아와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는 계획이 그 당선 전부터도 있었고, 당선된 이후에는 이제 무조건 받아온다라고 했었는데, 두 분에서 저렇게 싸우는지는 저는 몰랐었습니다. 대통령실 용역 받는 걸로 충분하다는 이제 먹고 명태균과 살기. 네. 광범위하게 일을 키우자는 이 김영선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명태균 씨야 원래 업자예요. 그리고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데 눈이 뭐 방식이 그 이해한다고. 근데 김영선이는 뭐냐고. 5선 국회의원이 돈벌이에 눈이, 그런 국회의원은 별로 없어요. 어느 당이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 먹을까.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글쎄요. 1950년대 국회의원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상상 초월하는 일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었던 거고, 바로 전기까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제 까먹고 있는 게 이 사안의 본질이 돈이 오간 것은 정치자금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론조사 공짜로 해주고 국회의원 공천권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어저께 단독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짧게나마 영상으로 만들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김종욱 박사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사실이 중심 아닙니까? 이게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은 이 사건 쉽게 손을 못 댈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이거 손을 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거의 내전일 겁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걸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해라고 얘기하면 윤석열, 김건희라는 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내외를 나 수사할 거야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국민의힘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당대표도 지금 꾀갱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 그 범주를 줄여서 3가지 정도의 사안만 가지고 저쪽이 못 받을 수 없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것은 여론을 조작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를 만들어서 그 효과를 가지고 공천 또는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온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통령 내외가 걸려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명태균 뭐 이런 분들은 좀 하위에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아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대통령 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 내외에 있는 거다. 근데 지금 계속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툭툭 튀어오르면서 여론을 막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그 강영 국장님이나 김태호 소장님 같다 다른 방식으로 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 하나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는 여론조사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민주당에서 그 공개한 녹취에 의하면 매우 안 좋은 방식의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후보로서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 좀 비켜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끝까지 진실을 추적한다라는 자체로 한 번 더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가 깊이 개입한 것을 명태균 대표가 확인시켜 주는지 직접 녹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이가 사람 안 돼요. 내가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네. 아무도 연락하면 안 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뭐 김건희가 한테 내가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우리 누나 이제 바깥에 3시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그래갖고 김건희가 놀래 자빠지는데 네. 그걸 데리고 와서 소개한 사람인데 공천 받을 때 우리 애까지 받았어. 근데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네.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네.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네. 그 명태균이가 김영서의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한테.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 해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해야 되는데 김영선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건희하고 그거 할 것도 없고 김영선이가 나한테 약속한 거는 2년 동안 시킨 대로 한데 서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하기로 했어. 아니 아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재선해야 되겠다고. 에? 그래 지가 그래 그거 맡아달라고. 에? 지가 시키고 그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미친년이네 그거는. 어떻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듣는데 아닙니다. 명사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지한테 한 게 얼만데. 에?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에? 김영수 있고 우리 그 들먹이면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긍긍 하는 기라. 그래가 전화했는데 명사장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하는데 그럼 김건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물어봤겠어요? 어려울 때 되면 무조건 빠져나갈 생각밖에 안 해요. 자, 이제 저 내용을 보고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강 국장도 저걸 한참 전에 저한테 주셨던 건데 저도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명태균이가 나와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길래 저 안에 공천과 관련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어떻게 지가 받아왔는지. 그런데도 저 문제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밝혀져야 됩니다.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밝혀져야 됩니다. 꼭 밝혀져야 됩니다. 예. 네. 밝혀져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걸 보면 아니 강희영 씨 이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소하더라도 뭐 이제 사실을 다 드러내고 본인이 사적으로 잠겼고 오히려 받아야 될 돈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부분을 쏙 빼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밝혀져야 되는 당이 말고. 일단 저 녹취도 다 검찰에 갖고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조사를 받을 때 저 녹취가 아직 증거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예. 저도 이제 들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예. 대표님이 이 부분도 있네 해서 저도 예. 한 번 더 체크를 했던 부분이라 놓쳤던 부분들이 저도 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녹취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성된 녹취가 총 몇 개쯤 돼요? 총 그러니까 명태균, 김영선 의원과 이렇게 나눈 대화의 녹취가 대충 몇 개쯤 있어요? 대략 지금 한 4,500개? 4,500개. 네. 그 중에 지금 현재 공개가 된 게 몇 개쯤 있습니까? 대략 한 60개, 70개 정도. 공개가 안 된 거네요 따지고 네, 보면. 네. 그 이거 다 정도면. 파악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걸 어디에 줘서 뭐 정치권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밀 유지가 되겠느냐 아니냐 혼자서 이걸 다 따져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노정면 의원은 자기 혼자 본대잖아요. 비밀 유지 때문에 민주당에 접수된 거 자기 혼자 보고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는 민주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저도 좀 가진 게 있고 또 일반 언론에 공개된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뭐 4,000개가 남아 있다 또는 4,200개가 있다고 치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을 것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깐 게 용산 이전과 관련된 청와대 이전 관련된 맞습니다. 그 녹취도 명태균이 했던 말 있고 야 만약 그게 드러난다면 이거는 1조짜리 사업을 김건희 여사의 뭔가 요구에 의해서 갔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파결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정리해갖고 국민들한테 공개할 방법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 국장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라서 이제 이게 녹취 파일을 텍스트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여러 경로로 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지금 계셔가지고 빨리 제가 할 수 있는. 자, 방법을 그러면 이 녹취 최대한 파일 안전하게. 전체는 검찰에는 지금 제공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도 하나하나 지금 다 열심히 보고 계세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썰어야 되는 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대통령은 격려다, 명태균은 허풍이다. 서로 이렇게 퉁퉁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 내용 없어 실제로는. 근데 지금 네. 오늘 녹취 나온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명태균을 두고 윤석열 내외가 김영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루는 내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대통령이 할 일 없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할 일이 없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할 일이 없습니까? 셋이 앉아가지고 야 명태균이가 좀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맞냐 안 맞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의주시에서 정보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매우 중대한 인물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더 떠버리면 떠버릴수록 우리의 문제가 더 공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는 거죠. 윤석열 내외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이 왜 사실성을 갖냐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말했고 나중에 실제 일로 확인된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후진국이냐 하는 건데 어느 날 보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가까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정말 느닷없이 대통령실을 이전을 했는데 의혹이 있다 하면 의회가 권위를 갖고 청문회장을 만들어서 명태균, 김건희, 천공 등등 의혹의 중심 인물들을 앉혀놓고 모든 국민이 보는 가운데 묻고 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온로비 사건이라고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 부인 등등이 연루되니까 이 연관된 사람 자리에 앉혀놓고 묻고 답을 했었어요.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 체념한 것 같아. 모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확신들을 못 갖잖아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깊이 고민해야 되고 검찰에는 제공이 돼 있으니까 녹취 파일 일단 다 찾아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문진님께서는 스픽스에서 하루 종일 방송으로 틀면 되겠다 이렇게 주셨고요. 진실님께서는 강희경 씨가 명 씨와 김영선 자동 녹취 4,500개 있는데 이 녹취를 토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뭔 걱정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검찰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있고 MBC하고 아예 연합해서 MBC에서 녹취 4,500개 다 까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농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저희들이 녹취를 공개할 때 다 잘라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매우 사적인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그 개인의 명예도 있고 또 지금 공개할 때 하지 않아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비밀의 장부가 다 들어있듯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또 이 무서운 단어가요. 돼진다라는 단어였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돼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 명태균의 대화를 보면 매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대화들이 많이 오가왔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언어의 방식이 아닌 뭔가 느끼는 서로의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지력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돼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죽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죽을 자리를 가지 않기 위해서 갔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 에이씨 말이 돼?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온 녹취 내용을 보면 아 이건 대단히 중대한 하나의 소스이고 그 원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 이건 나라가 뭐지? 진짜 이게 좀 비극적인 거죠. 어찌 보면. 저 청와대 이전 문제 저 녹취 저 나온 거 말고 혹시 사석이나 어떤 얘기에서 한 번이라도 들은 기억은 있어요? 저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내 힘으로 청와대 이전시켰어, 용산으로 이전시켜서 그런 어조에 그런 의미를 담은 얘기를 사석에서 얘기하는 이전을 할 수도 있다까지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저는 들은 게 없고 그런 얘기를 할 네. 기회가 없었고. 김태열 네. 소장님도 이걸 들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분만 들은 게 아니라 복수적으로 얘기를 네. 하고 다니는 제가 볼 아니, 때는 자기가 때문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닐 얘기야. 내 힘으로 대통령실 이전시켰어 이거. 그러니까 네, 많은 네. 사람에게 했을 것 같아서 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취재하고 있는 내용은 강희경 또는 김태열 공익제보자 아니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집권 여당 또는 그 당시에 인수위 또는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이전하게 됐는지를 보면 누가 결정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곧 터져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고마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강희경 씨가 이제 올 국회 가서 비공개로 공익제보자 1호로서 또 2호로 곧 지정될 김태열 소장하고 이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김규현 변호사 아시죠? 예. 해병대 우리 그 박정훈 대령 그 공익제보를 하셨던 김규현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아주시기로 했고 오늘 이제 선임계를 이렇게 네,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제출을 했고 김규현 변호사가 오늘 이 방송국에 오고 있는 중에 잠깐 들러서 왜 본인이 강혜경, 김태열 두 공익제보자에게 변론을 하게 되었는지 직접 말씀하신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사건을 제가 봤을 때 지금 강혜경 국장님하고 김태열 소장님이 저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심정적으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나서게 됐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사람은 알아요. 제보를 해보면은 굉장히 뭐 정치권으로부터도 그렇고 뭐 언론으로부터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힘이 돼드릴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을 이해하고 힘이 돼드릴 수 있는 그런 변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한테 박수 한번 일단 드리시고. 어쨌든 거의 어벤져스인데요. 어벤져스인데 네. 예. 강희경 국장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실명 공개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연락이 문자로 저한테 왔고요. 그때는 만날 수가 없었고요. 한참 뒤에 정리가 되고 나서 김규현 변호사가 저렇게 용기를 내어서 강희경 국장과 김태열 소장 도와주시기로 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계좌 공개를 좀 해드릴까요? 어떻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김태열 소장이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받는다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강희경 국장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고 스스로 일단 하겠다는 것인데 또 김태열 소장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제 의견은요. 네. 타락만큼이라도 네. 이 말감을 안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 스픽스에서 네. 강혜경 씨, 김태열 씨 누구든 예. 응원하는 마음에 슈퍼챗을 보내시면 예. 우리가 이 전계환 국장 사장님의 이걸 다 아니까 예. 거기서 잘 추려셔서 김태열 씨를 돕는 게 낫지 않겠나.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계좌 공개하지 말고요. 예. 어쨌든 이제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짧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지금 김태열 소장의 영상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습 제가 당당하게 국회에 나가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내 스스로도 내 얼굴이 너무 흉폭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 공익제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입니다. 예, 그러신데도 지금 이빨이 다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틀니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신 거죠? 네. 자, 댓글에도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갈립니다. 오늘은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고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방법 제가 찾아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 국장하고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최초로 공개할 내용, 본인이 실제로 명태균 대표와 그리고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내용 있었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순간 정말로 건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강희경 국장이 국회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야기할까요? 합시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본인 빨래하고 청소를 이분한테 시켰어요. 그 인간입니까?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당신이 국회 가서 뭐 공직을 하든 뭘 하든 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몇 번이나 말렸는데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내려오면 국회 비서관을 빨래하고 청소를 시켰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게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몇 번이나 우리가 고민을 했죠. 이러면 인신공격이 될 수 있다. 네. 지금 강희경 국장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합시다 그냥. 왜냐하면 지금 사기 횡령범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 사기 횡령범으로 몰고 있는 사람이 강희경 국장이 빨래 청소를 하라고 해서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시켰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막 안에서 분노 게이지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 김영선 씨의 경우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에서 열까지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5선 위원을 했네요. 지금 직접 뭐 이렇게 티슈까지 갖다 주셨는데 그 갑질을 어떻게 참았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처음에는. 돌아갔겠죠. 네. 예. 내가 정말, 널 믿으니까 네.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진해에서 이창구로 이사 올 때도 제가 손수 이삿짐까지 다 정리를 했고 그때는 저 친구까지 동원을 해서 그 이삿짐을 싸고 쓰레기를 버리고 의창구 이사하는 것까지 제 손수 같이 다 도와드리고 짐 정리도 다 하고 이제 뭐 빨래 청소까지 다 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뭐 명태균 대표가 가서 이제 집이 좀 더럽더라 가서 청소 좀 해줘라 아무 말 안 하고 군소리 안 하고 저 청소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근데 왜 이제 그게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는 그 이야기도 하시죠. 왜 그래 그만두게 됐습니까? 청소하는 거를. 이제 저는 정말 가족 이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엄청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어떻게 비서관이 개인 비서도 아니고 개인 비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지 마라 하면서 엄청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그러고도 제가 몰래 또 갔었습니다. 그때 뒤에 이제 여성 국장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명태균 대표가 이제 그 국장님을 시켜서 같이 이제 가서 청소를 좀 해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국장님한테는. 같이 가서 또 그 뒤로도 청소를 하고 항상 그 옷 세탁을 제가 다 해드렸었어요. 이제 뭐 옷 세탁이 어디 있습니까? 빨래 해준 그러니까 거죠. 빨래도 했고 세탁소에 옷 맡기고 갖다 찾아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세요. 법적 마인드를 못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한다는 게 어떤 처참한 모습인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데 이게 서울법대 특징인가요? 윤석열도 지금 김영선도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예컨대 저 지방에 있는 명태균이라는 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81번에 여론조사를 날 도왔어 그러면 사실 현금으로 잘 만들어서 3억 7천만 원 줬으면 동티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돈 아까운 거야. 너 가서 지방 선거 출마 전에 뜯어 먹어 이런 취지로 네가 알아서 뜯어 먹어. 조폭이 저 밑에 놈한테 그래 너 저기 가서 오락실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먹어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김영선 씨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도 있고 세비도 다 나오면 자기 신변에 관한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는 마땅히 사람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출부를. 근데 사람을 뭘로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마음대로 하는 방법이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서울법대 나온 오선인 내가 너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게 너 얼마나 감지덕지한 건 줄 알아? 그러다가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니까 네가 다 뒤집어 쓰면 말이야. 내가 의원이니까 나중에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야, 근데 악질이네요. 제가 하기 전에 소장님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그 이제 의창구 와서 하기 전에 김태열 소장님이 직접 그 의원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 지어서 밥도 차려서 먹게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70억인 국회의원이 5선 국회의원인데
자, 비서관을 빨래 청소를 시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를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그러면 안 돼. 왜 비서관 생활을 하느냐. 근데 가족이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이용해 먹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다 덮어 씌웠잖아요. 자, 벌금도 받았죠. 전과도 생겼죠. 김태일 소장도 거기 가서 빨래 청소하고 밥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카가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지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또 본인의 몫이 무엇인지를 따져놓고 정말로 짊어져야 하는데 그 순간에 야 사경영법 네가 다 덮어서 나 정치해야 돼 이렇게 갔죠.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리면 그렇게 빨래 청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셨죠. 재산 70억에 세비가 월에 1,000만 원씩 나오면 1억 몇 천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당 한 2시간 하면 한 3, 4만 원 들어요. 이거 아끼려고 그 지역구에 있는 여성국장을 불러서 다시 빨래 청소를 시켜요. 그 사람을 하라 그러니까 강희경 국장이 보고 있다가 그 사람 시키는 건 더 이상하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또 빨래 청소를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김영선 의원이다. 나와가지고 무슨 X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강희경 씨가 돈 떼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기 횡령이 어쩌고 그 난리치고 빨래 청소 이야기부터 하세요.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명태균도 이야기하세요. 빨래 청소까지 시킬 일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본인보다 좀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권력 가지고 돈 있는 놈들이 하고 있는 행패, 폭력 이렇게까지 정말로 해왔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참고 있었는데 자 지금 받아야 될 돈 아까 얘기했던 회계 책임자로서 받아야 될 돈 못 받았어. 그거 가져갔는데 그거 횡령이래. 그리고 지금 필요한 돈 1억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 거 계속 채워넣어라 정치자금 계좌에 채워 넣었는데 그거 달라니까 네가 돈 다 가져갔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또 이렇게 만들고 신랑 직장에 와서 행패 부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던 이 사람 누가 단죄해야 되겠습니까? 법이 안 되면 국민이라도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직장에서 행패 부렸다는 사람이 김영선인 거죠. 네. 3번 찾아왔었어요. 마지막에 3번째는 제가 112까지 신고를 했었고. 정말. 네. 근데 어떻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이 어디로 오갔느냐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무슨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나 시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는 빨래 청소 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돈 아까워서 다른 사람 불러서 두 사람이 같이 빨래 청소를 시키도록 했던 그 가진 자들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 법조인 오선 국회의원 명태균 대표 이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 편듭니까? 당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정말로 검찰 출석할 때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고 들어갔던 그 이유 지금도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 당한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한테 돈 있는 자들에게 국회의원들한테 이 피해자가 지금 양산되어 있는데 피해 구제라도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좋은 나라 좀 만듭시다. 명태균 대표 서로 연락해 봅시다. 당신도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명태균 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문자까지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지금 싹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이 사람이 진실을 밝히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진실 밝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현 대표께서는 계속 이제 명태균이 마음을 바꿔 이렇게 좀 일종의 공익제보 역할을 하시길 기대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이 위장된 자기 연출자여서 이익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령 어느 날 가령 뭐 탄핵 처리가 되면 갑자기 사람이 정의 사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살면서 봐왔는데 현재로서는 명태균 씨에게 저는 1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오래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32,000명이 들어와서 계속 방송 저희들 봐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드리지 않아야 될 질문까지 드렸는데 눈물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미련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다가 2천만 원을 쓰는 사람한테 미련을 갖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더 마음은 아프실 것 같아서요. 이제는 싸우십시오. 이제는 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김영애님, 그리고 키키님, 임채원님, 삼천보 사랑님, 많은 분들, SJ님도
고맙습니다. 김도희님은 오늘도 뉴욕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강혜경 국장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저 카메라 보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게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재판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뭐 공수처에 이렇게 고발된 건들도 있고 여러 건들이 너무 많아서 단기간에 끝날 건이 아니라서 엄청 멀고도 험한 길을 갈 건데 끝까지 힘낼 수 있게끔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 좀 드리고요. 저희들 스픽스 홍보 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31,000분 들어와 계신데 혹시 구독 아니신 분들은 지금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갈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 여러분 인터넷 가입하시거나 교체하실 때가 되면 꼭 인터넷 비교원 연락해 주십시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비타민 B 제품이 들어가 있는 웰쉐이버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670-2571. 제가 이렇게 강하고 짧게 하면 주위의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 교체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계신 분들 경성한우 저희 회사와 깊은 인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우 전문 식당인데요. 그곳에 가시면 값싸고 품질 좋은 한우 먹을 수 있습니다. 강혜경 국장도 가보셨죠? 네, 엄청 좋더라고요. 고기도 맛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 계신 분들 연말에 가족 또 친구 직장 모임 있으면 경성한우 꼭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김갑수 선생님 늘 존경하지만 더 감사드리고 김정욱 박사님 늘 정말로 따르고 싶은 배우고 싶은 정치평론가인데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강혜경 국장을 위해서 우리가 역전에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강혜경 국장과 그리고 공익제보 2호로 선정되실 김태열 소장을 위해서 용사들 같이 외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